룸펠스틸츠킨. 가난하지만 아름다운 딸을 둔 한 방앗간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왕에게 가서 말을 해야 했고, 자신을 중요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왕에게 짚을 금으로 바꿀 수 있는 딸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방앗간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예술이니, 만약 내 딸이 내 말대로 영리하다면 내일 내 궁전으로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그 딸의 능력을 시험해 보겠다. 라고 하였다. 소녀를 데려오자 그는 지프로 가득 찬 방으로 데려가 물레와 릴을 주면서 이제 일을 시작하여 내일 아침 일찍까지 밤새 이 짚을 금으로 만들지 못하면 너는 죽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직접 방을 잠그고 그녀를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불쌍한 방앗간 주인의 딸은 지푸라기를 어떻게 금으로 만들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점점 더 비참해져서 마침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문이 열리고 작은 남자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밀러 부인, 왜 그렇게 우세요? 소녀가 대답했다. 짚을 금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네킹이 내가 대신 해주면 무엇을 줄 건가요? 라고 물었다. 내 목걸이요. 소녀가 말했다. 작은 남자는 목걸이를 들고 바퀴 앞에 앉아서 윙잉, 윙잉, 윙잉 세 바퀴를 돌리자 릴이 가득 찼고 다른 목걸이를 걸고 윙잉, 윙잉, 윙잉 세 바퀴를 돌리자 두 번째 목걸이도 가득 찼어요. 그렇게 아침이 되어 모든 짚을 돌리고 모든 릴에 금이 가득 찰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왕은 이미 그곳에 도착했고 금을 보고 놀라고 기뻐했지만 마음은 더 탐욕스러워졌습니다. 그는 방앗간 주인의 딸을 짚으로 가득 찬 훨씬 더 큰 방으로 데려가서 하룻밤 사이에 그것도 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소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울고 있었는데 문이 다시 열리고 작은 남자가 나타나 내가 짚을 금으로 만들어주면 무엇을 주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내 손가락에 있는 반지, 라고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어린 남자는 반지를 가져다가 다시 바퀴를 돌리기 시작했고 아침이 되자 모든 짚을 반짝이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왕은 그 광경을 보고 한없이 기뻐했지만 여전히 금이 부족하여 방앗간 주인의 딸을 짚으로 가득 찬 더 큰 방으로 데리고 가서 오늘 밤에 이것도 돌려야 하는데 성공하면 내 아내가 되겠다 라고 말했다. 그녀가 방앗간 주인의 딸이라 할지라도 그는 온 세상에 이보다 더 부유한 아내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소녀가 혼자 있을 때 마네킹이 세 번째로 다시 와서 이번에도 빨대를 돌리면 무엇을 주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네가 여왕이 된다면 첫 아이를 낳겠다고 약속해줘. 그런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방앗간 주인의 딸은 생각했고 이 해협에서 자신을 도울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한 그녀는 마네킹이 원하는 것을 약속했고 이를 위해 그는 다시 한번 짚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왕이 와서 그가 원했던 대로 모든 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그녀를 결혼했고 예쁜 방앗간 주인의 딸은 여왕이 되었습니다. 1년 후 그녀는 아름다운 아이를 낳았고 마네킹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여왕의 방에 들어와서 이제 약속한 것을 내놔라 라고 말했어요. 여왕은 깜짝 놀라서 마네킹에게 아이를 맡기면 왕국의 모든 부를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러나 마네킹은 아니요. 살아있는 것이 세상의 모든 보물보다 저에게 더 소중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왕은 울기 시작했고 마네킹은 그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흘의 시간을 주겠다. 그때까지 내 이름을 알게 된다면 그때 가서 아이를 낳아라. 그가 말했다. 그래서 여왕은 밤새도록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이름을 생각했고 전국에 사자를 보내 다른 이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널리 물었습니다. 다음날 마네킹이 왔을 때 여왕은 카스파르, 멜키오르, 발타자르부터 시작하여 자신이 아는 모든 이름을 차례로 말했지만 어린 남자는 모두 그것은 내 이름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동네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이름을 물었고 그녀는 마네킹에게 가장 흔하지 않고 호기심 많은 이름을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 이름이 쇼트리브나 양생크스, 라셀렉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는 항상 그건 내 이름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사자가 다시 돌아와 말하기를 나는 새로운 이름을 하나도 찾을 수 없었는데 여우와 토끼가 서로 잘 자라고 인사하는 숲 끝의 높은 산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작은 집을 보았는데
집 앞에 불이 타고 있었고 불 주위에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작은 사람이 뛰고 있었는데 그는 한쪽 다리로 뛰면서 외쳤습니다. 오늘은 굽고 내일은 양조한다. 다음에는 젊은 여왕의 아이를 가질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 기쁘다. 그 럼펠스틸츠 가죽의 스타일을. 여왕이 그 이름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을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 남자가 들어와 여왕 폐하, 제 이름이 뭐죠? 라고 물었을 때 여왕은 처음에는 콜레드인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당신 이름은 해리인가요? 아니요. 아마도 당신의 이름은 럼펠스틸스킨이 아닐까요? 악마가 그렇게 말했어. 악마가 그렇게 말했어. 어린 남자는 울부짖으며 분노의 오른발을 땅속으로 깊이 박아 다리 전체가 들어갔고 분노의 왼발을 양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두 동강이 났습니다.